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스크린노트의 김나은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희 스크린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기관 투자자의 대규모 사자세에 힘입어서 2,48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사자세는 하루 순매수 금액 기준으로 연중 최대 규모였다고 하는데요. 또 어제 한중 관계 해소 우려로 하락했던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과 맞물리면서 다시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외 업종별로는 건설, 통신, 의약품, 은행 등이 상승했고 전기전자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오늘 시총상위 제약주 중심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770선을 회복했는데요. 업종별로는 숙박 음식이 크게 상승했고 사업 서비스 오락 문화도 오른 반면에 교육 서비스, 유통 등의 업종은 하락했는데요.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오늘도 어떻게 보면 또 지수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에게는 또 즐거운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을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지수가 또 상승으로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지수에서 계속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것인지 아마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을 좀 화면으로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역시나 또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지난 이제 월요일 날에도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시장이 반등이 나올지라도 결국 시장이 그냥 단순히 상승하고 하락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가장 근본적인 거는 수급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맞습니다. 그럼 수급을 보시면 오늘 이제 개인들은 주도적으로 좀 파는, 그러니까 매도를 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거래소 대형주, 그러니까 최근에 뭐 현대차라든지 최근에 뭐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업종들 그리고 자동차 계열들 전부 다 좀 차익 실현을 잡으면서 지수가 또 이제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여전히 하방 압력은 좀 강하다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관들은 매수를 잡아줬는데 상대적으로 기관들이 매수를 잡아줬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물량의 대부분이 누군가? 결국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가 지수의 매수세를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최근 시장에서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걸 체크를 하시고 아직까지는 지수를 상승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횡보 또는 추가적인 변동이 가능하다는 걸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투신들이 어떤 종목들을 사고 있는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행히도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좀 환매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일 옵션 만기일 이후에는 좀 시장이 안정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시장에서 투신들과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이 무엇인가 이걸 보셔야 되는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에서 강한 종목 뭡니까? 게임주라고 말씀드렸을 건데요. 보통 증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제약주가 하락을 하게 되면 제약주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게임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매년 평균적으로 제약주가 올라갔다가 제약주가 하락 나오면서 항상 이제 바통 터치를 하는 게 게임 업종인데 그만큼 실적을 좀 동반하고 있는 실적에 의한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 게임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 게임주들이 또 지수를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제약주에서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올 것인지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션 만기일이 끝나면 장세가 비교적 안정적인 장세가 펼쳐질 것인데 이제 제약주가 저물고 나면 어제 강의하셨던 게임주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게임주 위주로 종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어떤 급등주가 검색기에 포착됐는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이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가장 큰 급등세 나타낸 알선
알서포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업은 암호화폐거래소 비대면 영상 인증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오늘 또 정부 측에서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 위원회를 또 긴급 소집을 했습니다. 최근에 진짜 이 가상화폐가 좀 너무 투기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가지고 뭐 중학생부터 시작해서 가정주부까지도 누구나 이제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뭐 사기 행각이라든지 또는 해킹 문제도 계속적으로 좀 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 연예인도 또 이제 관련됐다라고 하면서 이런 좀 많은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다 보니 정부 측에서는 이 가상화폐 거래를 좀 막겠다라는 의지를 좀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장중에도 역시나 하락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바로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보안 이슈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알서포트가 바로 이제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런 보안 인증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부각된다라면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 건데 문제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선침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떤 자리에서 잡아야 될지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 이제 급등 랠리가 나왔는데 뭐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신저가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주가가 이제 9월 달까지 하락이 나오다가 10월 달에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면서 바닥권 종목들이 좀 들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닥을 다졌던 구간대 체크가 되고요. 그리고 앞전에 이 매물들을 항상 제가 좀 강력하게 돌파할 때를 좀 잘 보라고 했었는데 앞전 이 저항대와 저항대 라인대를 뚫고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동반된다라면 바로 이런 자리가 제가 항상 이제 좀 첫 번째로 우상향으로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첫 번째 시그널이라고 보라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 매수 구간은 이런 구간대 잡아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만약에 이 구간을 놓쳤다라고 해도 좋습니다. 앞전 이 지지 라인 때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 나올 때 또 노려봐도 된다라고 했죠. 바로 그 구간대가 정확하게 보시면은 2,350원쯤에서 앞전 매물대를 뚫고 가면서 정확하게 이 거래량이 붙어줬던 구간대인데 여기가 바로 2차 매수 구간 또 됩니다. 근데 요 구간도 놓쳤다. 뭐 좋습니다. 자, 다음 구간에서 이제 뭐 상한가가 나왔었는데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바로 요런 자리들을 또 공략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구간대 공략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음날 보통은 폭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봤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자, 요런 구간을 그냥 올라간다고 무작정 쫓아가실 게 아니라 올라갔던 구간 때는 그냥 놓아두시는 게 맞는 겁니다. 놓아두셨다가요. 자, 상한가를 찍고 나서 2거래일 정도 이제 지지를 받았는데 5일선 지지를 받다가 재차 한번 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아랫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5일선까지 좀 터치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거래량은 감소되는 모습. 이런 구간대가 보통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이런 패턴이 된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시고 정확하게 이 구간이 앞전에 지지를 계속적으로 좀 이 지지를 받으면서 바로 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단기 슈팅 패턴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을 한번 잘 보시면서 매매에 참고를 해보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또 온라인 공개 방송 할 때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서포트 매수 구간 공략법 자세하게 알려주셨고요. 앞으로의 추가 상승세도 기대된다고 하셨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제주 반도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바일용 메모리 반도체 전문 기업인 제주 반도체가 오늘 세계 3위 파운드리 업체인 UMC와 투자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전 세계 이제 또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인 퀄컴도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번에 제주 반도체가 퀄컴 같은 기업처럼 이렇게 이 반도체 수탁 생산을 통해서 좀 앞으로 성장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공시입니다. 오늘 뉴스가 바로 그런 식으로 나온 건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좀 성장세를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사실 우리 투자분들이 선침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역시나 급등 구간대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죠.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도 역시나 11월 달에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오고 나서 재차 상승을 노렸었는데 지난 11월 달부터 조금씩 하단이 좀 추세가 밀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전 추세적인 부분을 좀 깨트리면서 하단이 밀리는 구간, 지수가 밀리면서 낙폭이 조금 더 나왔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통 요 앞전에 잡았던 사람들은 요런 이탈이 되는 순간 매도를 잡으셔야 되는데, 자, 매도를 잡았더니 오히려 다시 앞전 지지를 받으면서 이 지지 라인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요런 자리들, 추세가 이탈되는지 안 이탈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셨다가 정확하게 이틀 전이죠. 월요일 날 아래 꼬리를 달면서 직전 지지를 받는다. 요거는 추세를 깨트리지 않고 다시 한번 급등을 만들겠다라는 의지의 신호로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단기 급등 캔들이 나온 겁니다. 바로 여기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럼 바로 이런 자리들만 공략을 하셔도 충분히 뭐 지수가 하락을 하든 또는 지수가 올라가든 간에 단기 급등까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성장세가 기대되는 제주 반도체 지지선의 이탈 유무가 중요하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투루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포착됐을까요? 네, 투루윈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자동차 변속기를 또 만드는 기업인데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 자율주행차에 쓰이는 적외선 센서를 지금 유일하게 만들고 있는 회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로 연관된 건데 슬슬 이제 뭐 12월 중순에서 12월 말쯤 되면은 테마주들이 조금은 움직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율주행 테마가 지금 조금 붙어준 겁니다. 근데 자율주행이라는 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율주행이 현재 기존 차에다가 단순히 자율주행을 탑재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기존 차들은 환경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전기차나 수소차를 통해서 거기다 반도체 칩을 넣고 자율주행차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장 급등이 나온 건데 이거는 뭡니까? 전기차 이슈하고도 부합이 되는 거고요. 또는 자율주행차하고도 연관이 된 겁니다. 요거는 그리고 크게는 중국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라 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이슈들이 착착착 맞아떨어지니까 오늘장에 급등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화면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실 이런 종목들은 거래가 많지 않은 종목이라 소형주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보면 윗꼬리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많지 않은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쫓아가시면 항상 이렇게 윗꼬리가 크게 빠지기 때문에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이런 자리들 쫓아가지 마시고요. 원칙적으로 추세를 잘 보시라고요. 추세를 보시면 앞전에 급등이 나왔다가 1차 상승을 항상 관심 깊게 보시다가 2차적으로 눌림목 나오고 다시 한번 눌림목 나오고 눌림목 나오면서 앞전 첫 번째 상승의 하단 3분의 1 또는 5분의 1 구간대 깨트리지 않으면 앞전에 저항대를 뚫고 가는 순간 제가 한번 위에 크게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좋습니다.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앞전 저항대 라인을 오늘장에 또 이렇게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뭐 급등까지 좀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접근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이런 패턴들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도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슬슬 찾아내실 때가 됐을 건데요. 잠시 뒤에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렇게 급등과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거래 대금이 적은 종목은 그 어느 종목보다 뇌동매매를 조심하시고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꼼꼼하게 알려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이 자율주행 테마 관련한 이야기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방송 참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를 검색하시고 이데일리 투자 25시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스크린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임호동
이학동 전문가님의 얼굴 확인하시고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시크릿노트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강의인가요? 네. 제가 월요일과 화요일을 계속 이제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중국을 방문을 했는데, 한 나라의 수장이 정책적으로 행보를 보여준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 행보 속에서 어떠한 정책이 나오고 어떠한 산업과 관련되는지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그러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중국 방문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잠시 뒤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이슈인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과 맞물려서 집중해야 할 업종과 종목 오늘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시크릿노트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8시 시크릿 노트의 우라노스 이모 동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또 한 주에 제가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수요일입니다. 자, 근데 우리 수요일 날 여러분들 무슨 날입니까? 항상 그 매주 수요일은 우라노스가 가장 중요한 이슈와 종목들을 갖고 오는 날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와 중요한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월요일과 화요일보다도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최근에 정말 이 시크릿 노트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라노스는 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종목과 정보들을 갖고 올 테니까요. 꼭 기대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첫 번째 강의를 또 이어가면서 시작을 할 건데, 제가 월요일과 화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중국이라는 이 키워드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중국.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대부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80%가 수출을 지향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결국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수출이 가장 중요한 산업인데 이 수출, 결국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일까요? 오히려 지리학적으로 가까운 중국이고요. 시장 규모 자체도 바로 중국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이면서 경제 상황에서 가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중국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고 중국 시장만 잘 알아도 수익 내기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월요일 날은 전기차 업종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겁니다. 자, 전기차가 왜 중국하고 관계돼 있나요? 아직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자, 아직도 모르신다면 오늘 시간 꼭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전기차 업종 중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렸던 LNF라든지 삼성 SDI, LG화
뿐만 아니라 많은 전기차 종목들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코스모 화학 역시나 장중에 10%대 상승까지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중국 시장의 영향입니다. 또 볼까요? 게임주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보다는 국내 독자적으로 발전한 산업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도 가장 또 수익성이 뛰어난 산업이 게임 산업인데 이 게임조차도 중국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중국에는 1인 가구만 하더라도 2억 명입니다. 자, 이 2억 명 혼자 사는데 뭐 할까요? 쇼핑을 하거나 또는 혼자 무언가 취미를 가질 텐데 또 많은 수의 대다수가 게임을 즐겨 하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되어 있는 게임 산업들은 당연히 흥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넷마블 게임이라든지 또는 펄어비스, NC소프트, 넥슨GT 또는 썬데이 토즈 같은 이런 중국에 진출되어 있는 게임들이 전부 다 주가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제가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선취매할 수 있고 앞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 정확하게 포착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국이라는 이 나라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나라이고 주식시장에서 역시나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음 장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 이어가 볼까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드디어 중국 베이징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3박 4일의 일정을 소화해낼 건데 일단 뭐 베이징을 갔고요. 그리고 내일까지 베이징에 있다가 모레부터는 충칭이라는 도시에 또 이동을 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을 또 방문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월요일과 화요일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한 나라의 수장이 국빈으로 방문을 한다라는 건 그냥 놀러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뭐 일본에 배낭여행을 간다라든지 또는 홍콩에 잠깐 하루 정도 쉬러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의 수장이 간다라는 건 그 나라와의 무언가 외교적인 문제, 외교적인 부분을 풀고자 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산업과 많은 기업들의 앞으로 실적과 성장성을 이 부분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갖고 3박 4일 동안의 일정 동안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또는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라면 관심을 갖고 집중 있게 보셔야 될 겁니다.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급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중국에 대한 이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중국의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휘발유차 퇴출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경유나 휘발유 같은 이 화석연료 차량 생산을 앞으로 점차 줄여가겠다라는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중국 내에서 바로 전기차 1위 기업이 베이징차라는 기업인데요. 베이징차가 오늘 발표가 나왔죠. 2020년까지 베이징시에서 베이징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기존차들, 소위 말해가지고 화석연료 차량들을 전부 다 판매를 금지하고 2020년부터 전기차만 판매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는 아직까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많은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말 뭐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에이, 설마 2020년에 전기차만 팔겠어? 불가능할 거야 라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베이징차라는 건 국영기업입니다. 그래서 국영기업이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내세운 건데요. 뭐 실행이 될지 안 될지를 떠나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기존 차들 생산을 줄여가면서 앞으로 전기차로 된다라는 거. 자, 이거는 뭡니까? 정말 우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 정말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더라도 상당히 미세먼지가 심할 정도인데요. 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바로 배기가스입니다. 배기가스가 계속해서 좀 심각해지다 보니까 기존 차들을 없애가면서 친환경차로 바꾸고자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의 움직임이라는 거죠.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각 나라 정부 정책이 전부 다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겠다라는 게 정부 정책들입니다. 자, 전기차가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산업 초기 단계고 정부 정책이 시행되려면 시간적으로도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봐야 될 만한 키워드이자 섹터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유럽에서는 2040년이 데드라인으로 설정됐습니다. 2040년에는 기존 차가 없고 전기차만 있을 것이다 라고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2025년을 목표로 기존 차들 생산량 줄여가면서 앞으로 전기차만 판매를 하겠다라는 게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이어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죠. 이제 조만간 인도가 중국을 또 따라잡을지 모를 것 같은데 인도 역시나 2030년 안에 기존 차들은 판매하지 않겠다. 전기차만 판매하겠다라는 게 정부 정책입니다. 특히나 인도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환경 오염이 상당히 심한 나라입니다. 정말 주변에 길거리만 다니더라도 소의 배변이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염적인 환경 오염이 상당히 대두되는 문제인 만큼 그만큼 기존 차들을 없애가면서 전기차만 나라에서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게 인도 정부의 정책입니다. 자, 각 나라들이 정말 이러한 정책들을 내세우는 만큼 앞으로 기존 차들은 생산이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기존 자동차 업계들은 앞으로 주춤거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빠르게 전기차 산업으로 탈모하는 그런 브랜드들만 살아남을 거고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더욱더 커질 겁니다.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련된 종목들, 관련된 기업의 주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 의해서 전기차 업종들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좀 예시를 제가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좀 보기 쉽게요. 위에 게 바로 인도에서 만든 도시명 전기차 E2 플러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E2 플러스 같은 경우가 한 번 충전에 140km를 달릴 수 있는 소형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는 900만 원밖에 하지 않는다라니까 많은 서민들이 또 이용을 하기 쉬운 전기차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마티즈나 이런 소형차를 이용하듯이 인도에서도 이런 전기차를 내세우면서 서민들의 입맛에 맞는 자동차가 나왔다는 거죠. 혹시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 안 계신가요? 그만큼 지금 전기차는 일상생활에 다가왔습니다. 자, 좋습니다. 일회용 한 번 충전해서 140km 너무 짧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그 밑에 차를 보십시오. 테슬라에서 만든 모델 S라는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기차요. 기존 차보다 훨씬 더 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60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부산에서 다시 대전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한 번 충전 가지고 상당히 긴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속도 역시나 상당히 빠릅니다. 정말 속도만 하더라도 기존 차들보다도 훨씬 더 제로백이 좋을 정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존 차들보다도 훨씬 더 전기차가 좋습니다. 이런 전기차 과연 안 쓸까요?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전기차가 앞으로 새로 나온다면 많은 국민들이
기존 차들보다 전기차 구매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 전기차가 기존 차하고 무엇이 다른지 다음 화면 보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전기차가 계속 첨단 기기들, 소위 말해서 반도체가 탑재되면서 첨단 기기로 진화가 될 거고 자율주행차가 될 겁니다. 소위 말해 이제 운전자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율 운행이 되는 그런 전기차로 될 건데요. 부품수만 보더라도 전기차가 35개입니다. 기존 내연 기관차는 167개나 되죠. 기존 차보다 부품수가 현저히 적다 보니까 유지 관리비까지도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존에 오일 교환하든지 또는 부품을 교체할 때 많은 비용이 들지만 전기차는 그만큼 비용이 더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강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바로 엔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자, 인류를 역사적으로 가장 크게 바꾼 거는 손으로 꼽으라면 많은 게 있겠지만 저는 열차와 자동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차와 자동차가 생기면서 인류가 좀 크게 바뀌게 됐었는데 이 앞에 게 바로 기존의 내연기관차의 엔진입니다. 근데 이 엔진 같은 경우는 그만큼 석유의 힘으로 가솔린과 디젤의 힘으로 움직였던 엔진인데 이번 뒤에 전기차로 나온 엔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전기 모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공해로 환경오염 물질이 나오지 않는 무공해로 움직일 수 있는 엔진이라는 거죠. 자, 이게 어느 정도 효과인지 다음 화면 또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 이 엔진. 그러니까 소위 말해갖고 기존 차에서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꿨을 때 어떤 효과가 나냐면 소나무를 450그루 정도 심은 효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배기가스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데 일반 기존 내연 기관차 같은 경우는 유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모되면서 5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된다라면 전기차는 한 번 충전하면 갈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8,500원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효과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얼만큼 효율성이고 얼만큼 강점이 있는지 조금 더 현실로 다가오시나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결국 기존 자동차들은 점점 줄어들면서 전기차로 바뀌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재밌는 걸 하나 준비했는데요. 근데 참 웃긴 거는 여러분들 지금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고 있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내연 기관차보다 전기차가 훨씬 더 먼저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재밌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180년 전에 바로 영국의 발명가 토머스 파크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발명을 한 게 전기차입니다. 엄청나게 큰 코일로 통해 가지고 전기차를 생산했었던 게 180년 전입니다. 이때 당시에 상당히 많은 전력도 많이 소모가 되고 그리고 이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 자동차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미국 텍사스에서 원유가 발견되면서 점차 디젤과 휘발유차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전기차가 없어졌었는데 180년 만에 다시 전기차가 부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소음도 없고요. 무공해고 앞으로 강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차는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가? 저는 전기차의 단점만 없어지면 전기차가 빠르게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로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전기차의 가장 문제점은 바로 이거죠. 충전 시간과 그리고 충전 속도입니다. 충전소가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많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도 충전소가 아직까지는 대중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 충전소를 하나하나 설치하면서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충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지금 또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2020년 안에 현재 지금 충전 속도보다 100배 빠른 충전 이 기술력이 나온다고 하니까 앞으로 2020년까지는 기존의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지 않을까. 그럼 앞으로 보면 우리가 몇 년 남았나요? 2년 정도 남았습니다. 보통 산업의 전성기가 오기 전에 2년 전에 그런 주가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업종의 주가가 조금 더 갈 수 있다는 거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만한 전기차 업종들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9년부터 전기차 할당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자, 정부 정책을 거스르지 마라라는 정책이 있듯이 현 정부에서도 전기차 할당제를 도입을 한다면 앞으로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만한 종목들인 겁니다. 앞으로도 주가가 더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다음 화면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기차의 사실 대장은 누굽니까? 어딜까요, 여러분들? 바로 미국의 테슬라라는 기업이 뭐니 해도 전기차의 대장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강의를 통해서 잠깐 보여드렸을 겁니다. 골드만삭스와 그리고 많은 증권사 리포트에서 테슬라 목표 주가를 하향을 시켰었습니다. 지난 9월 달에요. 그러면서 9월 달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나왔었는데요. 벌써 3개월 정도 주가가 하락을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힘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이상하죠? 4거래일 전부터 주가가 갑자기 상승을 시작하게 하고 어제 저녁에 테슬라가 장대 양봉이 올라오면서 지금 4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주가가 올라갈 것 같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 대장주가 움직이면 당연히 관련된 종목들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슬슬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가 바닥에서 올라온다는 건 앞으로 전기차 업종이 시세가 출발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투자자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전기차 관련주 뭐가 있을까요? 제가 월요일 날 소개시켜드린 LNF도 있지만은 다른 종목을 오늘은 또 공개를 해드릴 생각으로 갖고 왔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종목으로 봐야 될 5선을 뽑았었는데요. 다음 화면 보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봐야 될 만한 기업 5개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가 바로 중국의 지리자동차라는 기업입니다. 요거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일의 폭스바겐입니다. 참 우습죠. 이번에 독일의 폭스바겐이 일단 배기가스 조작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배기가스 조작 때문에 문제가 되다 보니 빠르게 지금 전기차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폭스바겐이 전기차 생산이 아직까지 많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에서 이번에 발빠르게 전기차에 투자를 하고 있는 폭스바겐을 뽑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일본의 혼다라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이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LG화학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LG화학이 또 뽑혔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미국의 앨범알이라는 기업입니다. 이게 세계 최대의 바로 리튬 강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현대차는요, 여러분들. 현대차도 최근에 수소차를 개발하고 있고 전기차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현대차는 뽑히지 않았을까요? 물론 현대차 기존 차들 중에서 탑5 안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강점이 있는 회사이긴 합니다. 근데 현대차는 이 전기차 기술력에 대비해서
상당히 기술력이 지금은 뒤처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차가 전기차 관련된 종목으로 보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앞으로 기존 차들이 생산량이 줄면 줄수록 현대차는 앞으로 조금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피해야 될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차 종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화면으로 좀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좀 대표적으로 바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전기차 시대의 유망주 5선 안에 들어가는 LG화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하면은 무조건 LG화학이라는 거죠. 근데 LG화학은 전기차 완성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뭘 만들죠? 바로 배터리를 만들게 됩니다. 배터리.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강점은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만드는 전기차, 완성차가 아니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 이거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LG화학뿐만 아니라 많은 전기차 부품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들, 기술력들이 상당히 좋은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제가 월요일에 소개시켜드린 LNF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배터리의 소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또 한 종목 바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저는 이 종목을 일단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장에 급등이 나온 종목이죠. 바로 코스모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기업 무슨 종목이길래 전기차 관련된 종목으로 뽑혔을까요? 그냥 여러분들 전기차 관련주다라고만 알고 있으실 텐데 이 기업이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길래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고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갔을까요? 다음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화학 2차 전지 안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있습니다. 원재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황산 코발트를 연간 1000톤씩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자, 이 황산 코발트가 2차 전지, 이 배터리를 만드는 핵심 소재입니다. 이게 있어야 배터리를 만들 수 있고 이게 있어야 LG화학에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코발트가요. 생산지가 원래는 중동 아프리카인 콩고입니다. 근데 이 콩고 공화국이 지금 분쟁이 일어나서 코발트 생산량이 상당히 감소돼 버렸습니다. 코발트 생산량이 감소가 되니 어떻습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코스모화학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실적이 늘어난다. 당연히 주가는 상승을 할 거고 실적이 늘어나고 성장성이 보인다라면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놔두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은 기관들과 외인들이 제일 먼저 살 거고 계속해서 매집을 하게 될 겁니다. 정말 보여드릴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화학의 수급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시장 주도주는 희한하게도 개인 투자자들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만 올라가도 매도하고 조금만 올라가도 매도합니다. 이런 종목들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내용들입니다. 왜 개인 투자자들은 당장 급등하는 소형주들, 테마주들 쫓아가시느라 바쁘죠. 근데 시장 하락 나오면 그런 종목들이 떨어집니다. 근데 시장 주도주들은 시장이 하락하든 상승을 하든 간에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개인들은 관심이 없고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담아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 종목의 수급은 투자 신탁, 소위 말해서 펀드 자금이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진행하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튼튼한 기업이고 앞으로도 성장성이 보일 수밖에 없는 수급만 보더라도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부품 회사들이 앞으로도 강점을 보일 거고 이 부품 회사들 중에서도 정말 핵심적으로 사업이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고 사업이 정말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은 기관들, 외인들이 계속해서 살 건데요. 그러면 이 코스모화학 같은 종목들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 정말 많은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종목이 어떤 것일까요? 앞으로 크게 올라갈 만한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잠시 뒤에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코스모 화학을 이어가지고 앞으로 급등이 가능한 종목을 잠시 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기차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세계 여러 정부 정책이 전기차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이 전기차 시장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도 2019년부터 전기차 할당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지금이라도 전기차 관련주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관련주로는 LG화학 그리고 코스모 화학 제시해 주셨고요. 더 추가적인 이야기는 온라인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정관님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실까요? 네. 사실 전기차 종목들이 지금 계속 시장이 떨어져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상승이 아직까지도 저는 한참 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정부 정책으로 밀어주고 앞으로 각 나라 정책들이 전기차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업 초기에 있는 이 종목들 선취매를 하셔야 되고 앞으로 코스모 화학만큼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이제서야 잡으셔야 될 때입니다. 자, 어떤 종목이 있는지는 잠시 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되는데요.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 25시 2부에서는 리더스탁 정혜준 전문가님의 강의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